반갑습니다. 독서 모임 필서굿 비폭력 대화 뒤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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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 뒷부분 사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송이님 도와주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대안학교 사례가 나와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자 학교에서 다니던 애들이 자퇴를 하거나 퇴학당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된 학교였고, 그 학교 자체가 MVC 원리에 바탕을 둔 학교라서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 지은이가 MVC를 그 교직원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킨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켰고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이 교사들이 이 마셜이 한 교육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달되지가 못해서 이 MVC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훈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묵인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때 아예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셜이 결국은 일정한 시간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소란을 많이 피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풀어놓은 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노출시켜서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를 위한 힘쓰기 우리 앞 시간에 놔둔 것처럼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결국은 시간이 별로 없을 때, 부족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위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호를 위한 힘의 두 가지가 처벌을 할 것인가, 진정한 보호를 할 것인가의 방향에 따라 이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호라는 게 그냥 방관하고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걸 보호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죠? 이제 그렇게 놔두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제 말의 요지는 마샬이 자신의 어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어미를 읽었을 때 주어가 나는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충분하지 못했다. 누가 이제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누가 가서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썼을 거라고 짐작하고 앞으로 갔는데 주어가 나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나는이 그 나는이 맞나 지금 몇 번 다시 봤어요. 이 나는이 주은이의 나는이 맞네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MVC라는 것이 그 폭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 아이디어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한다는 그럼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자리를 고개를 돌리고 안 봤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위스키를 먹고 있는데 외면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보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 장면을 차라리 외면한 그 선생님의 마음도 되게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막 이게 두 가지의 마음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얘기하죠. 선생님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무기력해지는 거. 그래서 마셜은 그 학생에게 너의 욕구가, 너가 바라는 건 무엇이니? 라고 한번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더 다르게 어떻게 하기를 너는 바라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때 애가 한 명, 윌이라는 애가 이제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을 바보라고 한 것은요. 그저 멀뚱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마셜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너는 원하니? 왜 그런 걸 원해서 너는 뭐가 못마땅한 거니? 너의 욕구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시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나의 두 번째 시도였다. 이럴 때는 한번 이제 또 한번 툭 던져주는 거죠. 추측해서 틀리더라도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예를 하나 들어줄래? 라고 아이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경희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놈이 위스키 한 병을 뻔히 보이게 뒷주머니에 넣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그걸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다 봤는데 선생님도 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외면하더라는 거지. 다른 쪽을 쳐다봤어요. 그 예를 들어주죠. 그러면 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선생님을 존경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이 단호하게 뭔가 행동해 주기를 바란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이 친구가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된 이 마셜의 시도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MVC로 대응하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셨던 거잖아요.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처벌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기존에는 처벌을 한다거나 벌을 세운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해결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닌 이 MVC의 방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마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것도 갈등의 중재였던 것 같아요.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찾은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아이는 위스키를 들고 온 애가 아니고 이 학교에서 나름 성실하게 학생으로의 본분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의 불만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MVC의 포인트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벌 주지 않고 내가 약간 모른 척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선생님이 어떻게든 문제없이 졸업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고 그 갈로 밖에 있었던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들이 이제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윌이라는 아이는 꼭 뭐 벌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야지 왜 그냥 두셨냐는 불만인 거거든요. 오히려 위스키를 갖고 왔던 애가 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여기서 이 학교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그거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학생을 방해한다는 거.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마셜이 물었을 때 이 학생이 선생님들은 매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매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는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때려야 한다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애들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서 그 친구가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서 친구가 그 학생에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때려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로 아무리 가르치는 거는 진짜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그대로 이제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벌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처벌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이 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은 다른 방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늘상 패턴이 아닌가요? 사람을 가르치거나 내 말을 알아듣게 하거나 내 말을 듣게 하거나 라는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매 때리는 거 말고 처벌하는 거 말고 벌 세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라는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 저 애 2명 키우면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큰애를 막 혼낼 때나 큰애를 혼내잖아요. 근데 내가 큰애를 때리지는 않았어. 근데 큰애를 막 혼내면 둘째가 되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큰 놈을 혼낼 때. 근데 엄마가 오빠를 혼낼 때 때리지도 않고 매도 안 들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효자손 있거든요. 효자손을 가지고 엄마를 갖다 줘. 때리라고? 때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똑같은 거 나는 지금 엄마 말 잘 듣고 있고 엄마 나 야단쳤을 때 엄마 나 손바닥 때렸잖아. 이제 이런 기억이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오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때리는 건데 엄마가 안 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본 건 때리는 엄마가 나를 예전에 손바닥을 때렸던 기억이 나니까 이제 오빠 때리라고 내가 갖고 오라는 얘기 뭐 그런 적도 옛날에 형님아 저기서 휴대폰 갖고 와 뭐 이런 적도 있긴 있었지만 그날은 내가 갖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가서 쓱 갖고 오고 나한테 쓱 준다 그런 경험. 난 이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방해하는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하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매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걸 본 거지. 아까 고든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본 거. 매로서 이렇게 그 수단으로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이제 그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거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를 가지고 다녀야 돼. 나 이 문장 딱 볼 때 그때 효자손 갖다 준 우리 딸 생각이 나. 어.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쓱 주면서 엄마 왜 오빠 매로 안 다스려 이런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지금. 내가 애한테 이런 걸 이게 이제 아마 애 둘 키워본 엄마들 나 말고도 이런 공통된 경험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애들의 입장은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애들 입장에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랬을 때 마셜이었다면은 매를 가지고 온 우리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마셜이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방법이 마셜이 대사에 나와요. 너는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최고의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걸 이제 내가 잘못 알려줬다면 마셜이라면 그걸 분명히 그 기회에 큰애보다 둘째를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있지 않다는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 방법밖에 없다면 나는 정말 실망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싫어.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게 나의 욕구고 나의 바램이야라고. 애가 그래. 왜요? 왜요? 그러니까 마셜이 이유가 몇 가지 있지. 매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수업 중에 나에게 맞은 애들이 내가 퇴근할 때 주차장에서 기다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이 말과 비슷해요. 경님 엄마가 오빠를 매로 때렸는데 오빠가 너무 속상해서 집을 나간다고 하거나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여기서 경림이가 그 매를 갖고 온 그 경림의 욕구
우리가 읽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경님의 욕구 난 알지. 난 알지. 다 웃네. 어. 나 맞았듯이 오빠도 똑같이 때려지. 응. 억울하다는 거는 억울하지. 그 억울함 이면에 있는 욕구는 뭐예요? 지금 옷꽃이 공정했으면 얘기를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네요. 옷꽃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그걸 놓쳤네. 경림 엄마가 그때 너 손바닥 때린 거 미안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기를 바랬던 마음. 눈물 날락하네 갑자기. 그렇네. 지금은 그게 뭐 경림이었는지 형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명을 혼낼 때 한 명이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또 표현을 해줬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윌이라는 친구나 조라는 친구가 나오고 에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다 학습에 방해되는 그 친구들을 매나 지금 몽둥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마셜은 그 수단과 방법이 그거 말고도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과 혼자 제시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학생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퇴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난 너무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고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졸업이라도 시키자라는 마음.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학교 교사로 있는 지인에게 들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문제아가 너무 많은 학교에서는 어떤 목표가 정말 그냥 졸업이라도 어떻게 시키자. 그 아이들의 졸업이 목표다 보니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뒤에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그 공부를 하기 싫거나 이제 그런 애들을 그 교실로 가게 하는 건데 그 교실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로 가는 거는 이제 공부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교실로 스스로 가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에 와서 지금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 우리 꼬맹이는 1번으로 갔을 듯한 그런 교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에 자발적으로 가서 아무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교실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당당히 갔을 것 같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교실에 걸어가는 그 아이들의 엄마는 얼마나 또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 우리 애가 근데 걸어가고 여기에 있는 거. 그 MVC를 가장 잘 배운 선생님을 그 교실에 배치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제 맞아요. 말이 있네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말을 이해하겠지만 선생님들은 애들이 기꺼이 거기로 갈지 걱정할 것 같은데 근데 갈걸요? 신나게 갈걸요? 완전 가죠. 우리 저는 꼬맹이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그 이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로 아이들이 갔을 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제 보호가 됐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MVC를 잘 아는 선생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에 배치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더욱 중요한 건 물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고는 있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원래의 교실로 되돌아가는 그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그 교사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MBC를 가장 잘 배운 선생님이 배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한때의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100% 확신하는 게 아이들도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진짜로. 전교 꼴찌하는 친구도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들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인정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지. 뭔가라도 일만의 가능성을 발견하면 저는 제 발로 걸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제 MVC에서 가장 정말 좋은 부분은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발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되면 결국 그것을 찾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부분에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것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MVC를 믿어주면 된다는 거죠. 믿어주면.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교사가 거기 배치됐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설령 그 믿어줬을 때 그 아이가 하기로 한 선택이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한다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 되는 거죠. 전 여기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어떤 그 책에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입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안 될 때 무기력해지잖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건데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내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너의 부모야. 네 뒤에 내가 있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를 더 힘나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스페이스가 그런 스페이스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명이거나 두 명, 그러니까 제한된 경험 안에서 많은 예시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건 너무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저의 경우는 그냥 많은 아이들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경험치가 있는 거고 사실 내 아이를 기를 때는 또 처음일 거잖아요. 그게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그래서 부모 입장이 되면 물론 그 선택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영역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좀 믿어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를 키우면서도 지원이 아니라 맨날 개입을 하고 싶은 내 자신에 대한 기도 같은 겁니다. 주문 같은 거. 내 진짜 자신에 용기가 대한 필요하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학교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조차도 오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꿈과 그 바람은 다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요즘 가장 컨트롤하기가 힘든 애들이 중학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생각을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중학 단계는 아직 그 자기의 어떤 목표랑 꿈도 사실 내가 뭘 하고 맞아요. 싶은지 어떤 걸 해야지라는 것도 막 정말 제 아이 저희 경림이가 중2학년인 자기 친구 중에 그런 얘기하거든. 엄마 뭘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 꿈도 없대. 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도 힘드시죠. 많은 아이들 한꺼번에 또 잘 지도해야 되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또 공통의 목표는 있고, 그런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꿈이 없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친구 자신이지 않을까. 그 친구보다 더 힘든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될 때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그런 시간에 부딪힌 시간들이 그렇죠. 아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또 공감해줬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에 즐겁게 들어가서 재밌게 놀다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혼자서 해보다가 안 음. 되니까. 약간 왜 그런 실험 있잖아요. 그 무기력 실험 같은 거 뚜껑 덮어놓고 계속 좌절감을 맛볼 때 계속 좌절감을 주고 난 뒤에 뚜껑을 열어도 아무 그 곤충도 밖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중일 거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제일 힘들다는 거. 그런 마음을 좀 읽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결국은 이 아이들의 욕구를 찾았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의 욕구가 결국은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의 권리를 나는 보호받고 싶다는 그걸 이제 이 방법을 찾아낸 아이가 이제 그 교실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욕구가 해결이 되었고 또한 마셜 입장에서는 몽둥이나 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힘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도 처벌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선생님에게도 이제 알려주는 기회가 됐고 아이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또 도전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간다면 지금 우리 학교 보면 예전에 저희 때는 상담 교사가 없었잖아요. 이젠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다 또 우리 보건 선생님처럼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의 방향이 많이 이렇게 좀 맞춰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교사들도 실제로 비폭력 대화를나 다른 이런 비슷한 그 버추라던가 다양한 아이들을 돕는 비폭력적인 대화와 관련된 그 수업을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서울대에서 한 행복연구소의 그 행복 수업이라던가 다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응원해주고 다들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사들도 보면 아까 그 경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도 개입하기보다 지원해줘야 된다 하듯이 교사들도 개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걸 원할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예전에 혁신학교 아시죠? 고등학교가 혁신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혁신학교에 그 지원이 그 지원금이 따로 배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혁신학교라고 뭐 좀 다른 게 있었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 게 한 번은 그냥 그 재미삼아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한 나이가 되게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래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인자하신 선생님이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니네들은 왜 학교 와서 자꾸 바지를 갈아입어? 이렇게 묻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꼰대 짓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마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펄럭거려요. 뭐 버스 타고 내릴 때마다 펄럭펄럭거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 오면 바로 애들이 치고 갈아입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은 그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왜 바지를 갈아입니? 오자마자 학교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팀을 꾸려 니네들끼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지원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 반마다 1, 2, 3학년 다 이제 그 팀 안에 이제 들어올 청각실에서 다 모였대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가지고 막 서서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었대. 그래서 의견을 막 낸 거야. 치마가 뭐 어디가 이제 그 선생 교사가 어떻게 배치가 됐대요. 너무 산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또 약간 잡아주는 선생님 결론이 나온 게 그 치마가 불편하니까 바지 교복을 좀 만들어 달라. 바지 교복을 입고 싶다 해서 바지 교복을 그러면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복이 비싼 거예요. 바지 교복은 5만 원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벌 가지고 안 되잖아. 두 벌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어떤 학생이 그냥 교복이랑 똑같은 색깔의 바지를 입게 해달라 뭐 이렇게 막 나눈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오케이 돼가지고 뭐 우리 애가 장에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복 바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교복 바지가 정식으로 생겼다 하더라고. 그래도 교복 바지를 안 입어도 되고 같은 색깔의 바지를 입으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지네들도 되게 뿌듯했다 하더라고. 그게 자기네들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이렇게 통과된 것도 신기했고 스스로도 좀 뿌듯하고. 근데 교사들도 선생님들이 되게 신나했대요.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진짜 신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셜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까 이제 고등님이 했던 이야기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데 그 부분을 동등한 어떤 그 양으로 그 판단의 양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등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마셜이 우리나라 어떤 그거였으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들과 논의해 볼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바로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등님의 그 따님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평등하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급성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수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교사가 힘이 있고 학생들이 좀 약해서 교사가 권위적이다라는 관점에서도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사실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수평적인 게를 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고쳐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반대로. 학생이나 부모의 그 목소리가 커짐으로 해서 교사의 인권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줘야 되는 다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관계 중요하다. 모든 관점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아까 잠깐 여기 고든님 말씀하실 때 약간 연결이 끊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다 이해는 했어요. 그랬구나. 여기 그래서 마셜이 표정들이 그랬군. 마셜이 여기 있는 교직원을 단 나흘간 교육을 했다고 그 짧은 시간의 교육 기간이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나 특강이나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로 사실 한 나흘 정도 교육을 하는 시스템도 잘 없을 뿐더러, 이 교육 후에 마셜이 1년간 상담사로 봉사까지 했거든요. 그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을, 8명의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어떤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하거나 하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제 피드백이 되도록 왜 웃어, 코치님? 제가 그 생각에 100% 동의하는 공감?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회성 교육이나 뭐 긴 교육을 받아도 우리 뭐 책 읽어도 금방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이게 정말 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 네. 이 전문가가 1년간 어쨌든 사흘간, 나흘간 교육을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하겠어. 아까 오코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라고 하셨지만 이분은 가르치고 가르치고 나서 1년간 상담사로 그것도 봉사를 하신 거야. 뭐 돈을 차라리 급여를 주더라도 교육 후에도 이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우리도 이제 해보잖아요. 비폭을 이제 MVC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나으리 뭐야. 우리 지금 몇 달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문화나 이렇게 어떤 습관이나 배워왔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잘 적용해서 하기에 쉽지 않다는 쉽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존중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 서로를 개인을 존재로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나 어떤 직위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 말고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만 하면 그냥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결국 마셜도 그냥 선생님이 학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찾는 과정 중에서 해결 방법을 찾았듯이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늘 잊어먹을 때마다 사실 헤매게 되고 안 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분이 1년간 거기서 봉사를 했던 것은 그것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경험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각자들이 다 집에서 보여줘라. 편하자. 또 이 학교가 결국은 다른 학교에서 다 자퇴를 하거나 퇴학당한 아이들을 모아둔 아이들이었고 정말 공부 학습권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사실 그전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실에 가야 될 자기들도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도 사실은 자기랑 비슷하게 여기 와서도 그러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도 느꼈어요. 누구보다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아까 그 경희쌤 경험 얘기한 그게 너무 탁 와닿았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뭐 처벌이나 매가 아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한 게 이게 이 아이들 인생이 얼마나 큰 경험이 될까, 얼마나 큰 재산이 될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또 분명히 끊어졌어요. 아주 뿌듯했을 거라고. 우리 딸이 지금
그거를 굉장히 기억에 너무 남는다고 얘기를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바지 교복. 그 경험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고든님 끊어져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 한마디씩 하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네, 저는 우리 여기 MVC 욕구 리스트를 보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목표나 꿈이나 자기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율성을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욕구가 이제 만족이 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그러니까 매가 아니고 몽둥이가 아닌 배려하고 연결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의존적인 욕구까지도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의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삶의 의미를 기여하고 또 보람을 찾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을 안게 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욕구들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서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만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도 있는 우리의 위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든님 지금 대화 안 하시는 거죠? 멈춘 지금 건가요? 들려요? 네네, 지금 들려요. 또 이상하다. 끊겼어요. 한 번도 이렇게 끊긴 적이 없는데. 불안정해.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좀 불안한 거죠. 네. 고든님 지금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지나가십시오. 잘 들렸어요. 그 얘기 잘 들렸어요. 네. 가족들에게 이 MVC를 좀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끊겼죠? 그럽시다. 우리 가서 주변에 MBC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